이어서 주간 한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한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판 무한도전인 무대인 인도네시아를 들어보셨나요? 이 한국관광공사는 인니 지상파 방송사 RCTI-TV를 한국으로 초청해 19일부터 25일까지 4부작의 촬영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한국에서 촬영해 평균 시청률 12%, 시청인원 3천만 명을 기록한 RCTI의 무대인 인도네시아는 이번 촬영 때 YG 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하고 빅뱅 콘서트를 관람하는 등 인니 개별 관광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20, 30대를 겨냥해 촬영지를 선정했으며 K스타일 허브에서의 한식 체험, 난타 공연 관람, 부산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방문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2일 무대인 인도네시아 고스 투 코리아 시즌2 촬영을 위해 부산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를 찾았는데 RCTI의 이번 부산 방문은 평소 한국 연예인 및 성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에게 부산의 관광지 및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촬영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연예인은 인도네시아판 무한도전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개그맨 3명으로 부산 지역의 성형외과를 찾아 의료 문화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가슴 성형을 비롯한 체형 3D 가상 성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술 후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등 한국의 성형술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번 촬영에 협조한 부산 더 바디 성형외과 장재훈 원장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성형기술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의 미용 성형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양한 해외 환자들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리무진 서비스, 통역, 호텔 연계, 면세점 제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촬영을 이끈 RCTI의 PD는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많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한국 여성의 외모를 비롯한 의료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정성의 브랜드 마케팅 팀장은 젊은 층 개별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는 동남아 관광시장 홍보를 위해 방송 매체가 가장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이번 촬영을 지원했다며 K-POP, 한식, 그리고 미용 체험 등이 결합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여행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광 매력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인도네시아 2위 통신사업자 인도삿과 손잡고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해외 통신사와 간편 송금 서비스 합작에 나서기로는 국내 금융권 처음입니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인도삿 대표로 온 프라시안토 고칸 이사와 손태승 우리은행 글로벌 그룹장이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삿은 인도네시아 현지 2위 통신사업자로 휴대폰, 인터넷, 전자화폐,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7천만 명의 휴대폰 가입자를 비롯해 마트, 편의점, 전당포 등 3만여 제휴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합작에 따라 인니 지역 간편 송금 서비스를 키우고 현지 진출한 법인인 소다라 은행과 연계 사업도 꾀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비뱅크의 간편 송금 서비스인 위비퀵 글로벌 송금과 인도삿의 전자화폐 모바일 플랫폼인 돈펫고를 연계한 해외 송금 제휴 서비스 개발, 인도삿의 제휴거래처를 연계한 우리은행 상품 홍보 및 판매, 그리고 우리소다라 은행 연계 신사업 비즈니스 발굴 등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은행 이용률을 36%인데 반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사용자 수 세계 5위, 휴대폰 보급률 91%에 달하는 등 모바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현지 ICT 기업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핀테크와 연계한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앞서 베트남 현지 핀테크 업체인 M서비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현지 메트로은행과 제휴해
무계절 캐시 픽업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비대면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위한 업무 제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의 국제협력 강화 및 금융한류 확산을 위해 인도네시아 중앙예탁기관, 증권거래소 및 증권청산기관 등 이 자본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2기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지난 31일 오전 한국예탁결제원의 제2기 한국어 교육사업 수료식이 인도네시아 예탁결제기관에서 개최됐으며 20명의 수강생 중 한국어 교육 우수자 3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교육 우수자들은 한국 단기연수 프로그램의 초청장이 전달돼 올가을 한국을 방문해 국내 자본시장 견학, 한국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공연 등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본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2014년 현지 자본시장 전문가의 한국 이미지 제고와 친한국 금융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예탁결제원이 기획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금융시장 발전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2기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한국어 교육 사업을 통해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 우수성도 함께 전해 금융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도국 자본시장 종사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예탁결제 인프라 수출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악의 차량 정체로 악명 높은 자카르타가 이 홀짝제의 벌금 폭탄까지 동원해 교통지옥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홀짝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카르타 시내의 자동차 홀짝제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지난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현행 법 규정에 따라 홀짝제를 위반해 단속에 걸려 딱지를 떼이면 50만 루피아 과태료 또는 최대 2개월 구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단속이 시작됐던 첫날인 30일, 수드르만 거리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는 한 교통경찰관은 이날 오전 15건의 홀짝제 위반 딱지를 발부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단속경찰관은 위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홀짝제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불복하는 경우 단속경찰은 빨간 딱지를 떼며 운전자는 2주 후에 해당 법원에서 즉결 심판을 받아야 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후 운전면허증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장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홀짝제 위반을 인정한다면 파란 딱지를 떼게 됩니다. 운전자는 ATM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고 운전면허증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자카르타의 도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됐던 3-in-1은 조끼 사용으로 편법이 가능했지만 홀짝제는 단속 시간을 피하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카르타 홀짝제는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제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수디르만, 시싱하 망하라다, 메단 머르데카 바랏, 땀린, 가토수브로또 등 시내 중심도로에서 시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공무차량, 소방차, 앰뷸런스, 그리고 대중교통 차량 및 오토바이 등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를 1,200만 명, 2019년에는 2,000만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중동 국가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10개의 새로운 발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관영신문 황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즈는 아리파이아 인도네시아 관광부 장관이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인 투자자들과 만나 일명 십신발리라고 불리는 신규 관광지 개발 계획에 대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관광지인 발리와 같은 관광 명소를 10군데 더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규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광, 부동산 분야 외국인 투자 또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개발 계획에 총 200억 달러, 한화 약 22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은 민간 투자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흐야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주 목적은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관광부 빈센시우스 제마두 아태 지역 마케팅 홍보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해 중국에 큰 손 투자가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며 중국은 투자 촉진 프로모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관광산업은 석유 및 천연가스, 석탄, 야자유에 이어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에서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5년 내에 관광산업이 GDP 기여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산업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대외 수입 220억 달러, 한화 약 24조 8천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도네시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해 동기 대비 24.44% 증가한 68만 5,074명으로 싱가포르에 이어서 국가별 관광객 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2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에 이어 4위에 머물렀던 것을 생각하면 단기간 내 급성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인뉴스의 박예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